안녕하십니까. 여론고수. 여러분들의 여론 궁금증을 대심청 분석하는 그냥 심청 분석도 아닙니다. 저 심해. 여러분들이 더울 때 저 밑에 필리핀 마리나 해구 저 밑에까지 들어가는 심청 분석. 배정찬 홍영님의 여론고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 정말 너무 구독 그러니까 구독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나도 좋습니다. 꼭 좀 해주시면 조금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할애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님 기자와 배정찬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환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배 소장 귀엽다. 홍영님 기자 천대리하다. 친근감이 간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 사람보다 더 사람들이 웃으면서 관심을 모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권성동.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네. 유튜브 구독은 배종찬, 홍영님, 여론고수. 네, 진짜 지금 요즘 난리 부르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줬을까요?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반등할 뻔도 했잖아요. 반등할 뻔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이유로 그 갤럽조사에서 보면은 인사 문제가 계속 1등이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주째 1등이에요. 7주째. 이건 뭐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물론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속으로 낙마하면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제 아직 못 뽑았지만 사실 장관 인선이나 웬만한 인선은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끝났는데도 인사 문제가 1등이다.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권성동 그 대표의 사건. 그래서 지인의 아들을 대통령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거네요. 네, 그 영향이 컸고 그리고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실급도 아니고 구급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나 어쨌나 그러고 최저임금 실급해 줬어야 되는데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많다. 조금 더 많은다 이런 발언을 서울에 물가가 비싼데 강릉 촌노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그런 발언들이 완전 아버지는 선관위원인데 집중 포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단순히 선관위원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무슨 회사도 아주 매출 잘 나오는 회사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회사도 갖고 있고 또 그 회사에 그 구급 대통령실 직원으로 가 있는 아들이 이 비상금 감사로 이름도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자본이 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사안이 그렇잖아요.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충격보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과문이라든지 거기서 대처하는 해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건을 3배, 4배 뻥튀기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뻥튀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은하연화 사건이 이만한 사건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사과합니다. 어쨌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사안이 된 거죠. 사과가 너무 빨개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KBS, MBC나 이 방송과 관련해서 이게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던 거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지금 그 방송 노조나 언론 노조에서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지금 고소를 했죠. 권 대표한테.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MBC, KBS 심지어 JTBC까지 권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그 뉴스가 지금 뭐 인지도가 예. 아니 근데 그 권성동 권원내 대표로서는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음 광고 모델 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시야 막개원 권성동 지금 그래서 노량진 가서 컵밥 먹을 게 아니라 성동구 가라. 성동구 가서 후원금 내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메인 뉴스들을 보면 예. 첫 곡지부터 한 대여섯 곡지까지 다 권성동이에요. 야. 그리고 권성동 그 대표 사진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네. 걸어놓고 계속 권성동. 예.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뉴스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 예. 도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JTBC 같은 경우에도 권성동 그 대표의 사촌 동생이 네. 뭐 이 무슨 뭐 강릉시에서 뭐 76건인가 수의 계약을 지금 했다. 강원랜드 이야기 또 예,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권 대표가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또 JTBC를 고소하고요. 또 고소하고 네. 그래서 이걸 받아쓴 매체도 고발하고. 이거 다 조치를 취하겠다 뭐 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에서도 이거 난리예요.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공무원 시험 맡기면 권성동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 괜찮아요. 이 사안하고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좀 자제하세요. 예. 네. 어쨌든 그 권성동 대표가 지금 그 야당의 실질적인 당 간판이잖아요. 아니 당 대표예요. 예, 1인자잖아요. 예. 당에서는 1인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은 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부고기사 빼놓고는 뭐 어떤 식으로 예. 이제 언론에 타면 뭐 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해도 네. 그래도 해도 좀 너무한다. 이게 이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이렇게 유포가 되면 홍 기자님 보시기에는 특히 우리 유권자 또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좋고 대통령 지지율 주로 어떤 계층에 집중 타격을 줬을까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 네. 사실 그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대 예. 포이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20, 30대가 60, 예. 70대와 함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40대, 취약한 40대, 50대를 포위하는. 포위해서 이 지지율 전반적으로 끌어올리자라고 예.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예. 20, 30대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반등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찬불을 끼얹었네요. 이제 뭐 권 대표 사안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무리는 있죠. 뭐 윤석 대표를 당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를 내린 사안도 이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뭐 그 지금 20, 30대 지금 여당으로서는 뭐 다음 총선이건 다음 대선이건 어쨌든 20, 30대의 지지가 지금처럼 빠진다면은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불덩어리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다. 예. 이른바 권한대행. 권한대행. 예. 그것도 권자네요.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행님 나 안 한다.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당권 이상을 노리는 장제원 의원이 거리를 두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도 에이 그 친구 고마워라 이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권성동 그 권한대행 체제를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지금 그 사안 갖고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제 서로 이 의견 차이가 있었죠.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 빨리 하자. 지금 뭐 이게 그 권한대행 대행 체제로서는 좀 불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행 체제를 왜 뭐 6개월 있으면은 이제 다시 이준석 대표 돌아오고 뭐 그러면은 지금 그 별로 이제 불안정한 것도 없는데 왜 대행 체제를 흔들라고 하느냐. 뭐 이제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그 안희연 손을 들어줬죠. 뭐 지금은 안희연 손을 들어줬는데 제가 생각에서는 간장보다는 김장이다. 안철수 장제원이 아니라 간장이죠. 오히려 김장이다. 김기현 장제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이런 얘기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의 속마음이 뭔지는 사실 굉장히 좀 그 불확실해요. 그 안철수 의원하고 이 김기현 의원 생각은 뻔하죠. 뭐 안철수 의원은 당권을 잡을 건데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 그 당에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직무대행 체제,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좀 더 유지했다가 예. 나중에 내년 전당대회에서 이제 자기가 그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고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그 당에서 오래 계셨고 얼마 전까지 또 원내대표까지 예. 하신 분이니까 지금 주기 전당대회 하면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두 분의 이제 생각이 당연히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장재현 의원 생각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이제 손을 들었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당권을 뭐 내년에 뭐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시간을 갖고 본인이 뭐 직접 나설 건지 그거는 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하지 이게 복잡하네요. 자, 이 대목에서 마지막 홍영림 기자의 선택 들어봅니다. 자, 권성동, 장대원 두 사람으로부터 러브콜이 온다. 권성동 선수, 홍영림 기자 누구 선택합니까? 권성동? 아무도 선택 안 해요. 저한테만 살짝. 아니 뭐 저한테만 살짝. 진짜 그건 제 살짝. 아니 살짝 이거 공개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장재원일 수도 있는지는 제가 다음 편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편에 저는 권성동이냐 홍영님의 선택은 권성동이냐 장재원이냐 제가 왜 선택을 합니까? 제가 짜증을 내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론고수 여러분과 함께 고민 전혀 안 해요. 그건 전혀 안 합니다. 배정찬 공영님입니다. 네.